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85화 구고신론입니다. 구할구, 옛고, 차절신, 의논할 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론이라고 하면은 논할 거리를 찾다는 해석도 되지만은 이 심 자체가 혼자서 뭔가를 헤아리는 것을 말하며, 논은 여럿이 머리를 맞대어 의논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옛것을 찾아서 스스로 탐구하고 학우들과 논논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자가 추구한 유학자의 올바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사자 산녀소요가 장자가 추구한 도인의 행동거지를 뜻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옛 선인의 고전과 구전을 찾아 이를 정리하고 그 속에 숨은 진리와 이치를 밝혀 후세에 다시 물려주는 유학자의 고고한 삶을 이 구고심론, 이 사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서적 또는 구전을 모아 정리하였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시경, 서경, 역경, 춘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자의 삶을 다시 후학들이 정리한 것이 논어입니다. 논어 수리편에 공자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아비 생이 지지자, 나는 날 때부터 아는 자가 아니라 호고 민이 구지자야, 옛것을 좋아해서 힘써 그것을 구한 자니라. 이 논어 위정편에서 또한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기도 합니다. 옹고의 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깨칠 줄 안다면은 가히 위사히 스승이 될 만하다. 또한 배운 것을 깨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논어 수리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이 불사 정망, 배움만 있고 생각이 없다면 사리에 어둡게 될 뿐이고, 사이 불학적태, 생각만 있고 배움이 없다면 게을러질 뿐이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할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아랫부분이 물숫자죠. 그리고 위에 한일, 그리고 이 점주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숫자에 대해서 설명은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숫자가 이렇게 하단에 구성자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형태가 지금 보이는 이 아래 물숫자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형에 물숫자가 있는 경우, 이런 형태가 있는 경우는 실제 원자가 물숫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구할구도 사실은 이 물숫자에서 기원한 이 아래 물숫자는 아닙니다. 물숫자에서 아래 물숫자가 이렇게 서이기 시작한 시점은 예서에서부터입니다. 그 예로 이 기장서를 들어보면은 이 소전 자형은 이 아래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소전 형태의 물숫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서에서부터는 이 아래 물숫자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장서에서 보이는 이 물숫자는 이 기장, 벼자 이 기장이 밭작물이라서 물에서 키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기장이 수를 내리는 재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물자가 이렇게 추가된 것입니다. 이 점주는 사실 이 단독자로는 사실 쓰이진 않습니다. 주로 이 붉은 단 혹은 이 주인 주자 등과 같이 여기 속에 붙인
형태로 이 구성자가 들어가는, 구성자로서 들어가는 자형이 점주가 되겠습니다. 점주는 이 모양 자체가 불똥을 닮았다 해서 불똥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의미는 점, 불똥, 심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 구할구는 이 짐승의 털가죽 옷에서 기원한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오디자 형태인데 이 주위에 잔털들이 붙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목화가 동북아시아에 퍼지기 시작한 시점은 각골이나 금문 이후 먼 훗날인 약 1300년경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는 이 털가죽 옷이 대단히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가 털가죽 옷을 입을 수는 없었고 부족의 뛰어난 사냥꾼이나 족장만이 가지는 사치품이었을 것입니다. 검문은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털옷인데 이 안에 손을 뜻하는 이 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털옷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손으로 이 옷깃을 여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털옷이 아니라 이 가쪽은 옷이고 이 안쪽에 털이 있는 박혀 있는 형태입니다. 즉 이런 경우는 갓옷이라고 그러죠. 거죽은 가죽옷인데 안감이 털인 옷을 이 갓옷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는 또 털립니다. 이 자는 이 털옷을 양쪽을 아주 단단하게 여며서 딱 모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문에 쓰는 이 자형의 의미가 갓옷, 즉 안감이 털가죽 쓰는 옷이 나왔으며, 그리고 이 손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끌어모으다는 그런 뜻도 생겨났습니다. 소전에 쓰는 이 옷깃을 끌어모은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게 되면서 자양도 이 털가죽 이 옷깃을 손으로 단단히, 이게 손을 뜻하는 또자죠. 손으로 이렇게 단단히 이 끌어모은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털가죽 옷을 여민 형태가 이 예서에서부터 이게 아랫 물숫자가 된 것이죠. 한편 이 털가죽 옷이 모으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서 털가죽 옷을 뜻하는 새로운 자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에 다시 오디자를 이렇게 추가한 가독구가 되겠습니다. 이 소전에서는 이 오디자 안에 이 구할구가 들어가 있지만은 현대 서체로 오면서 이 오디자는 이 아래쪽에 배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자는 잘 쓰이지는 않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할구는 그 의미가 단단하게 모으다, 여미다, 또는 취하다는 등의 의미가 있으며, 이 털옷 자체를 힘써 구한다는 의미와 결합하여 구하다, 힘쓰다, 청하다, 탐하다, 욕심을 부리다, 그런 식으로 의미가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의미인 이 털가죽 옷, 갓옷이라는 그런 의미도 아직까지도 이 구할구에는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할구가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털옷을 여미다, 당기다, 모으다는 뜻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물구는 이 손을 뜻하는 이 제방변과 함께하여 이 손으로 모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이 끌구자인데요. 이 쇠금자와 함께하여 이 당기거나 모으는 어떤 금속 도구를 뜻하며, 그 금속 도구인 이 끌을 의미합니다. 이 자는 이 공구자인데요. 이 털모자와 함께하여 이 털을 모아서 둥글게 모은 것을 의미하는 자가 이 공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단비 가죽으로 만든 털가죽 옷입니다. 북벌을 계획했던 효종이 추운 북방을 염려해서
북벌계획의 주축이었던 우암 송시열에게 하사한 물품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는 옛고입니다. 이 자는 열십자와 입구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열십자는 숫자 10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숫자를 돌멩이나 나무 막대의 개수로 나타내거나 줄의 매듭의 수로 그 숫자를 나타내었습니다. 각골자는 이 막대를 세운 형태입니다. 막대를 누워 차례대로 사 올려가면서 1, 2, 3, 4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숫자 10에 이르러서는 막대를 세워 10을 나타낸 십진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후 숫자 10은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 세운 막대 중앙에 점을 넣거나 수평획을 추가하여 오늘날의 십자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십진법에서 열십자는 그 의미가 열배 전체를 의미하며 세운 가지 모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바로 하다, 세우다는 속뜻도 있습니다. 입구는 사람의 입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입은 음식을 먹고 소리를 내는 기관입니다. 과거 입구자는 위아래 구분이 있어서 위쪽의 양 끝단이 살짝 올라가게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 해서에서부터는 이 입구자를 이 사각지게 그리기 시작하면서 위아래가 똑같아졌습니다. 오늘날 입구자는 입, 주둥이, 어귀, 입구, 말하다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고의 각곡자는 과거 이야기를 읽는다는 의미를 담은 회의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등딱지를 뜻하는 이 가복갑자와 이 아래 입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등딱지에는 지나간 기록이 담긴 각골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자가 있으니 이 지나간 이 등딱지의 기록을 읽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각골이나 건문에서 이 열십자 형태가 보이는데요. 이 열십자 형태는 숫자 10이 아니라 각골을 의미합니다. 옛고의 오늘날 의미는 옛날, 선조, 묵다, 오래되다, 예스럽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차절심입니다. 이 자는 여기 구성자가 여기 차절심, 그리고 장인공, 그리고 여기 입구자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도 차절심인데요. 이 복잡한 원자인 차절심이 자획이 복잡해서 간단하게 간자체로 만든 것이 이 차절심이 되겠습니다. 이 차절심은 해서에서부터 나온 자형입니다. 보면 이 텅가루알과 이 마비촌의 합자죠. 근데 둘 다 손을 나타내는 자형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인공은 옛날 장인들이 사용하던 도구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 자형은 이거는 자인데요. 크기를 측량하던 이 자, 또는 이거는 이 돌달구인데요. 이 집틀을 다지는 용도로 쓰였던 돌달구입니다. 건문으로 봐서는 이 작은 청동 손칼 형태이거나 쇠를 다듬질하던 이 모루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모두 형태는 의미하는 바는 틀려도 토폴로지는 동일합니다. 보통 이 장인공이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크기를 측량하다는 이 원래의 속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장인공은 그 의미가 장인, 기교, 일, 기능, 정교하다, 뛰어나다, 만들다 등이 되겠습니다. 차절심은 원래는 이 사물의 크기를 양팔로 가늠하는 데서 출발한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양팔이 펼쳐져 있고 이 두 손으로 이 물체를 펼쳐서 이 크기를 가늠하는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이 측정한 크기를 호칭하는 입구자, 즉 크기가 얼마라는 이 입구자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의 의미에는 길이를 재다, 길다 또는 팔척, 여덟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이 양팔을 펼친 길이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검문 자형도 각 골자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자는 이 두 손으로 무언가를 더듬어 찾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그래서 이 심은 그 의미가 찾다, 탐구하다, 캐묻다는 뜻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이 심은 이 두 손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그 해석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작업한다는 의미가 점점 발달해서 나중에는 소중에는 이 도구를 뜻하는 작업 또는 이 반복된 작업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을 뜻하는 이 또자는 반복 작업, 규칙성을 뜻하는 이 마디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손 사이에는 이 도구를 뜻하는 이 장인공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이 심의 또 다른 의미는 도구를 쓰다, 사용하다, 치다, 토벌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어로 연유를 해서 차절심이 구성자로 들어가는 자형은 도구를 이용한 어떤 작업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자는 이 딸잠이죠. 이 손숫자가 들어가서 손을 도구로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뭔가 열매를 따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 이 딸잠자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김멜루인데요. 호미호로도 불리는 자고요. 이거는 세금자가 들어가서 이 금속 기구인 이 호미를 이용하여서 김을 매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자는 불화자가 들어가서 불을 이용하는 기구, 즉 솥을 의미합니다. 이 솥으로 하는 작업, 삶는 작업을 의미하는 자가 삶을 심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차절심은 소전에서 이렇게 트럭3이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트럭3은 이 반복 작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트럭3이 들어간 자형은 있기는 내려오긴 하지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의논할론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말씀언과 생각할 윤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언은 여러 번 나왔지만 입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묘사한 회의문자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입구자가 있고 이 위에 입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이 아래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서 입을 가시로 찌른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겠죠. 이렇게 찌르는 형태의 가시는 점차 발전해서 나중에 오늘날 이렇게 매울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울신은 그 의미가 괴롭히다, 맵다, 독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문에 이르러서 이 말씀어는 이 뜻을 가진 소리를 뜻하는 이 말씀어가 뜻이 없는 음향을 뜻하는 이 음양음, 소리음자로 나뉘어지게 된다고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생각할 이유는 원래 책을 모아둔 이 서고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득계를 뜻하는 이 이재금 형태와 이 아래에 책자가 있습니다. 이는 책을 보관하는 장소를 나타낸 것입니다. 옛날 책은 각골, 목간, 죽간 등으로 매체가 발전하면서 제작되었으니 그 부피도 상당했고 따라서 일반 백성들은 이 서구를 가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결국 서구는 지배층, 특히 왕가의 소유물이기도 했습니다. 서구에는 주로 역대 왕의 어록이나 또는 그 나라의 역사 또는 이 왕손들을 교육하기 위한 예의범절, 훈육자료 또는 이 뛰어난 인물들의 사상 서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서고라고 하면은 이 점차 그런 사상을 담은 또는 예의범절을 담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고와 규범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간이나 또는 이 목간은 이게 보관할 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둥글게 말아서 서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이 자는
둥글다는 의미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윤이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조리, 차례, 생각하다, 조리를 세우다, 반성하다 등이면 추가로 나중에 생각하는 둥글다는 뜻도 있는 것이 윤이 되겠습니다. 보통 윤이 구성자로 들어가면은 규범 혹은 생각, 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사람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 즉 일륜윤자가 됩니다. 말씀언이 들어가는 경우는 말로 생각을 나누다는 의미로 논할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사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줄, 근간이 되는 줄이라는 의미로서 별이를 뜻하며 별이 윤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구고신론, 즉 몇 것을 찾아 스스로 탐구하고 학우들과 논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공자는 그의 정치적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중원을 주유했지만 저우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은 크게 성공한 인물이 공자입니다. 생전에 3천에 이르는 제자가 있었고 그 후학들은 동북아시아에 널리 퍼져 그가 만든 유학은 동양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공자의 교육 방식은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논어 유령공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왈, 여지, 하여지, 하자. 이럴까, 어찌 이럴까 말하지 않는 자는 오말, 여지, 하야이. 나도 어찌할 수 없을 따름이라. 즉 스스로 구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도 소용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자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스스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자는 음악을 사랑하여 노래와 악기에 열심이었습니다. 이 논어 수리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인과 이선. 공자님이 사람과 더불어 노래를 할 때 그 실력이 뛰어나면 필사반지, 반드시 되풀이하게 하였고 이후화지, 이후에 따라 불렀다. 이 그림은 방악 장홍이 되겠습니다. 즉 이 공자가 장홍을 방문하여 음악을 논하는 그림입니다. 공자는 주나라에 가서 노자에게 예를 묻고 난 후에 다시 장홍을 방문하여 음악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장홍은 주나라의 대부로서 음악에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림에서 이 장홍과 공자는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